네, 지금부터 제2차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입후보단 공개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1부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간 토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이상준 정후보, 정영훈 부후보의 공약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52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1번 위하이어의 정후보 이상준 후보 정영훈입니다. 공약 설명에 앞서 시간 관계상 모든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수 전공 수요에 따른 전공 과목 증설입니다. 현재 전공생과 복수 전공생의 합친 수가 전공 과목 개설 인원수보다 월등히 많아 학우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우분들이 학과 사무실이나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장 간담회에도 위의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학우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위하이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위하이어는 전공 과목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공 과목 증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우분들이 가장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과목을 파악하고 확실한 수요 조사를 하여 각 처장님과 학교의 중요 인사분들이 참가하시는 교학협의회의 안건을 상정,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주장과 해결을 요청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의 수강 환경은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한 수요 조사와 문제의 심각성을 반드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점 2열제 전학년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2018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만 학점 2열제가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학생분들도 학점 2열제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1, 2학점의 부족으로 이전보다 한 과목을 더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대학교의 모든 학우분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점 2열제를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총동아리 연합회와 함께하는 드림 클래스입니다. 지난 방학 때까지 총동아리 연합회가 단독 진행했던 드림 클래스를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하겠습니다. 드림 클래스는 약 200명의 학우분들이 참여하여 주 2회 12개의 클래스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하이어는 내년 총동아리 연합회에 입후보하신 후보단들과 미팅을 진행하였고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하게 된다면 다방면으로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욱 많은 학우분들이 다양한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동아리 연합회와 더욱 소통하며 정진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의 동아리가 더욱 발전하고 이것이 강원대학교의 발전까지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위하이어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봉사동아리의 경우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저희 강원대학교의 이름을 알리고 공모전 동아리, 연구동아리, 학술동아리 등등 경연대회나 공모전 등에 참여하거나 입당하는 것은 강원대학교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고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저희 위하이어는 강원대학교의 동아리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총동아리 연합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총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의 발전 그리고 강원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한울관 와이파이 개선입니다. 와이파이 개선에 대한 문제는 매년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고 지금은 일선 부분 개선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물에 비하여 한울관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많은 학우분들이 동아리 활동에 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취업준비 컨설팅입니다. 저희 위하이어는 강원대학교 15,100명 학우님들께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취업준비 컨설팅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취업준비 컨설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강원대학교 근처에 있는 전문 사진관과 연계하여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력서 촬영을 원하시는 학우분들의 신청을 받아 선착순 제한을 두고 진행하려 합니다. 이력서 사진을 촬영할 때나 면접을 보실 때에 자기 자신과 어울리는 정장의 색상과 넥타이 색상,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하여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나에게 맞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입니다. 개개인마다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이 다르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전문가와 연계하여 좀 더 원활한 취업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가치를 찾아주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신의 내면성과 가치관을 파악하여 희망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잘 맞는지 파악하거나 잘 맞는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통하여 학우분들의 취업 준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후보가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부후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공모전 시행입니다. 저희 위 하이어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여행 공모전을 시행하려 합니다. 어려운 공모전이 아닌 그저 지루한 학업에서 벗어나 주의를 환기시키고 뜻깊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대학생활 중에 여행을 떠나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거나 소중한 지인들과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백록관 2층 테라스 리모델링입니다. 백록관 2층 테라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을 하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 본부에서는 학교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관련된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위 하이어는 학우분들이 우선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노후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시설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백록관 2층 테라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학우분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고 싶어지는 힐링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6주 스피커 개선입니다.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토익 시험이 현재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LC 부분에서 스피커의 노후로 인하여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대학 본부에 건의하고 시설 교체를 통하여 학우분들이 토익 시험을 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사소한 불편함 하나하나까지도 저희 위 하이어에서는 파악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흡연 부스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 60주년 기념관에서 흡연 부스가 시범 운행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 하이어는 이것이 학교 전체에 흡연 부스가 설치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판단하였고, 내년 만에 학교 전체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꾸준히 주장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근 몇 년 안에 학교 전체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흡연자, 비흡연자 모든 학우분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굿즈 제작 및 굿즈샵 운영입니다. 현재 천지간에 KNU 마크가 새겨진 볼펜이나 와인 케이스, 보도 배터리 등의 굿즈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굿즈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굿즈가 아닌 학우분들이 진정 원하시는 굿즈를 조사하여 학교와 상의하고 굿즈로 제작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의 단편적인 한 예시로 마스코트 곰돌이를 이용한 여러 귀여운 그리고 활용도 높은 굿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경우 도내 안에 굿즈샵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약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공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최현석 정후보, 이찬은 부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2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오픈의 정후보 최현석. 후보 이찬은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모든 공약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약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청원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저희 오픈에서는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직접 소통의 수단으로 학생청원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원제가 진행되는 순서로는 청원 신청, 접수 검토, 청원 지지 접수, 청원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원 신청으로는 강대총학 페이스북 메시지, 강대총학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대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겠습니다. 50명 이상의 학우분들이 일정 항목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실 경우 학생청원제 TF팀이 접수 검토를 진행하고 네이버 폼을 이용한 설문을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에 대한 청원 지지 접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학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으로는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생각한 방안입니다. 특정 기관,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시물, 그 밖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을 제외한 폭넓은 의견에 대해 적극 수렴하여 속 시원한 답변과 해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대 민속촌입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치맥 페스티벌이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치맥 페스티벌 같이 학우분들께서 다 같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즐겁고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행사를 마련하려 합니다. 의민에 있는 한국 민속촌을 모티브로 하여 민속체험 그리고 민속주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함의석 광장으로 계획 중입니다. 세 번째로 손님 일곱분의 토익 페이백입니다. 각 단과대학마다 졸업기준 토익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토익 점수를 넘기지 못해 졸업을 유보하거나 졸업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졸업 수료만 하고 있는 학우분들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익의 졸업 점수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위해 또한 개인의 역량을 위해 고득점을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우분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의욕을 주고자 학우분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단과 대학별로 특정 점수 이상을 넘었을 시에 토익 응시비의 절반을 돌려드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학우분들에게 적용되기엔 예산 문제로 인해 일정 인원을 정한 후 신청한 학우분들에 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손님 일곱분의 경력 마일리지 활성화입니다. 경력 마일리지는 우리 대학교의 우수학생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경력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경력 마일리지 지급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 약 2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급 계획 인원에 대해서는 경정 전보다 51명이 줄었으나 1인당 장학금 금액은 1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내 경력 마일리지의 학년별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해 지급 인원이 감소하고 예산 증액으로 1인당 지급액이 향상 조정된 것입니다. 학년별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 원인에 대해 경력 마일리지 홍보의 부족함과 등록할 수 있는 경력 종류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교내에서 경력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려서 학우들의 능동적인 경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결하고픈의 경춘선 막차 시간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막차 시간이 밤 10시 48분이 남춘청에서 평내 호평으로 가는 경춘선을 상봉역까지 연장 운행 및 막차 시간 연장을 하는 방안과 막차 시간이 밤 10시 20분이 전인 ITX 배차 시간을 밤 11시 20분 전으로 연장하여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우들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춘천시 5개 연합대학 학우분들의 철저한 수요조사와 피로도 조사가 이뤄진 후 춘천시 및 코레일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춘선 및 ITX 배차 시간 연장 추진은 춘천시와 우리 강원대학교, 더불어 춘천시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춘천시와 코레일에서 요구한 수요조사와 피로도 조사를 통해 경춘선 막차 시간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동제 라인업 투표입니다. 대동제 라인업 투표 공개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동제 라인업 투표를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총 2번을 실시하겠습니다. 1학기에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리 준비함으로써 투표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받았지만 초청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미리 학우분들께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대동제가 실시되는 기간 전에 최신 유행하는 초청 가수 섭외를 위해 2학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7번째로 교내 셔틀버스 개선입니다. 현재 셔틀버스의 시간표가 실제로 이용하는 학우분들의 수업 시간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 필요한 인원수에 비해 부족한 버스 차량 수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우분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배차시간 조율과 추가 배차를 실시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우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대에 많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춘천역에서 등교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잘못된 위치에 셔틀버스 표지판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총학생의 인스타그램 개설입니다. 현재 강원 당대총학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와 함께 활성화된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 특성상 모든 주제에 대한 공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강력한 정보와 더불어 행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로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진행된 뒤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매년 당대총학 인스타그램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번째로 해결하고픈의 수강신청 문제점 개선입니다. 수강신청 문제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졸업학점 계산 관련된 문제와 대리 수강신청 매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이 들은 과목들을 입력해 졸업학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졸업학점 자가진단 현황 파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학점 계산에 있어 스스로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조교님이나 주변 선배,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수강 신청 기간에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K클라우드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예비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대리수강 신청이나 수강 신청 매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로 해결하고픈의 실험실 학생인권 개선입니다. 올해 1학기 실험실 학생인권 TF팀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일주일 평균 실험실 근무기간, 하루 평균 실험실 근무 시간, 시간당 실험실 급여, 실험실 내 악태습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주일에 5에서 6일, 하루에 6시간 이상 실험실 근무를 하지만 급여는 없거나 현재의 적음을 알 수 있었고 악태습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악태습에 관련된 답변 중에서는 주말 연장 근무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본부 측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위해 공문 발송, 학생 면담 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비해 실험실 학생인권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실험실 학생인권 TF팀을 꾸려 더 큰 규모의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신문이나 뉴스의 현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교학협의 안건 상정으로 하여 실험실 학생인권 개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52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오픈의 공약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후보자 간 공약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자 먼저 질문 시작해주세요. 네, 그 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 복지에 있어서 1번 소통, 위원 연석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 연석회의에 속한 구성 인원이 자치기구 발전위원회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성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회의를 중복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자발위에 들어가 있는 자치기구들이 모두 위원 연석회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위는 어쨌든 간에 자발위 회의에서 문제점이 일어난다면 자발위에서 중훈위에 안건을 올리고 중훈위에서 이제 총학생회를 오게 됩니다. 사실 근데
학교 행정 대부분은 초학생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초학생이랑 직접 자치기구들이 더 소통을 하는 게 뭔가 문제 해결이나 협력 부분에 더 빠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자치기구 말고도 강대 신문사나 언론사들도 포함시킨 이유는 자치기구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저희 강대 방송사 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신문사나 방송사 모두 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언론을 넣은 것과 이제 초학생회 바로 전달이 됨으로써 좀 더 빠른 집행이 된다는 것 두 가지 차이로 저희는 위원 연석회를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신문사와 방송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 정말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홍보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강원대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더불어 오히려 언론에 대한 독점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언론의 자유는 어느 단체나 어디에 가서도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한 건 위원 연석회의를 얘기를 한 것은 저희가 그 언론사들의 간섭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언론사들이 뭔가 필요한 부분이나 초학생이나 단과대 학생회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그걸 좀 더 빠르게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협업을 이루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그분들한테 간섭을 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정 2월제 전학년 대상 확대 시행이라고 하셨는데요. 설문조사를 하기에는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신입생들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신입생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와 또 그 혜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마지막 부분 질문을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입생들의 만족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학년으로 확대했을 때에도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점 2월제에 대해서 일단은 고학년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단 1, 2학점의 그런 부족 때문에 한 학점을 더 들어야 되고 그게 진짜 문제가 클 경우에는 좀 유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학년 학우분들이 현재 아쉬워하시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지금 진행되지 말씀드린 거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학년 분들의 이런 의견을 들었고 신입생 분들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측일 뿐이지만은 일단은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학우에게 절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9학년은 아직 생각이 그렇지만 실시를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입생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백록관 2층 테라스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진행될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호 1번 측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락관 테라스의 경우 학교에서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약에 넣은 이유는 저희 학교의 그 생각만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을 시 분명 리모델링이 돼도 뭔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학우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총동아리 연합회 분들입니다. 그래서 총동아리 연합회하고도 좀 많은 소통을 해서 그게 조금 더 많은 학우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는 것이 뭐 시설적인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그런 체제 같은 것도 조금 많은 학우분들이 더 일상생활에서 많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시작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네, 그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공사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일자를 알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일자까지는 아니고 내년에 계획 예정이라고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청업 동아리에서 취업 준비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에 대해서 혹시 모든 인원에 대한 촬영인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총학생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내 가로등 추가 설치라는 공약이 저희와 겹치는데 혹시 교내 가로등 추가 설치를 생각하고 계신 위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공약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약대, 사범대, 아니 친환경센터, 그리고 가동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위치들이 정말로 학교의 더 어두운 지역보다 제일 급선무적으로 음영 지역이라고 생각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는 일단은 의대 운동장 주변이 상당히 저희는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언급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음영 지역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 복지에 있어서 학대간부 총회 참여라고 하셨는데요. 단과대학교 학대간부 총회는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단과대학이 한 날짜에 진행하게 된다면 공약의 의미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극단적으로 모든 단과대학 15개 단과대학이 한 날에 겹치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다고 생각했고 두세 개 정도 겹치는 그런 단과대학 하루에 겹친다면 뭐 총학생 회장, 부총학생 회장, 뭐 연대국장 이렇게 세 이제 분이 이제 나눠서 그 밑에 이제 임원분들이 한 4-5분 정도 같이 따라간 다음에 총학생 사업 보고를 한다면 그 정도 겹치는 거는 충분히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극단적으로 15개 단과대학이 모두 이제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그것도 뭐 일단 최대한 인원 분배를 해서 모든 단과대학에 승인된 단과대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 것에 대해서는 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후보자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 민속촌에서 이제 장소는 하민석 광장에서 하고 민속주점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요번 치맥 페스티벌 진행해서 알겠지만 하민석 광장에 대략 한 100조 정도의 테이블이 깔립니다. 근데 100조 정도의 테이블이 깔리고 민속주점 운영을 하셨을 때 주류 문제는 업체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업체라는 것이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들어오는 게 업체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100조 정도의 규모의 민속주점 운영했을 때 좀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혹시나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들어올 업체가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 광대 민속촌에서 민속촌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 큰 비중이 이제 어찌 보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내 주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모두 고려해서 최대한 가능한 방안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올해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축제에서 교내 주류 판매에 대한 지금까지 하는 정말 180도 반대되는 그런 정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대동제 주점 문제도 정말 원활히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듣기에는 뭐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라든지 뭐 푸드트럭을 통해서라든지 교내 주류 판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른 방안들을 더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저희가 민속주점을 하게 되면 아마 막걸리라는 주류를 사용하게 될 텐데, 막걸리는 이제 교내에도 정말 발효 이제 술과 관련된 학과들이 많습니다. 공과대학에는 뭐 생물공학과가 있고요. 이제 농대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을 통해서도 이제 직접 막걸리를 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류를 제조하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제조 면허증이 있어도 그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판매 허가증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학과를 언급한 것은 학과에서 만드는 주류를 판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과가 그런 막걸리와 관련된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네, 기업 1번 부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소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공약 설명의 당시에는 경춘선 여장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때 22시 20분 이후에 ITX를 한 대에서 두 대 증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고, 1차 저번 주에 있었던 공약 토론회 당시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시간으로서의 배차 시간을 미루는 것이 이 공약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경춘선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던 것은 정말 학우분들께 이런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저희도 그에 관련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민원을 넣고 시청과 면담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열차를 증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저희는 그에 대한 이제 차선책으로 학우분들의 이제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한 막차 시간 연장을 저희가 공약으로 내건 이제 학우분들의 문제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차선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설명회가 점점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점점 더 많이 알아보면서 이제 더 많은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그리고 공약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잘 해드려 주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 성내협동으로 향하는 경춘선의 마지막 차가 10시 48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11시
않습니까? 넘는 것으로 제가 그쪽 그 열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아는 건데 혹시 주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황리호평으로 향하는 마지막 차는 제 기억으로 이제 11시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토론회 당시에 코레일 측에서 수요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사실이 맞습니까? 네, 오늘도 코레일 측과 이제 통화를 했었고 이제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선은 50년 만에 한 번 이제 처음으로 이뤄진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열차의 노선 개편은 50년이라는 시간보다 정말 짧은 시간에 더 짧은 시간에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도 3월에서 7월 사이에 노선 개편이 있었고 내년 상반기에도 노선 개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내호평으로 가는 열차를 좀 더 상봉이나 청량리 쪽으로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막차 시간을 연장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여쭈었을 때 노선 개편을 하는 이유가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열차라는 게 여러 사항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는 와중에 충분히 시간이 나고 노선 개편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확실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은 저도 경춘선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23시 20분경에 있는 막차 시간대에 탑승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8칸에서 한 칸당 1명 정도도 안 탈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지 않는데 일단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저조차도 일단 너무 좋다라고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정작 그 수요 조사와 이용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분명히 열차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거나 평내호평까지 가는 거리를 좀 더 상봉으로 늘린다는 전제하에는 무조건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코레일 측에서도 수요조사가 필수라고 얘기했고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수요조사가 정말 필수일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승객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하지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가능한 요일이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구분들이나 시민분들께 수요조사를 할 때 이러한 조사가 돼서 수요가 이런 기준이 넘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했을 때 시민분들도 그에 반응해서 이제 시범 운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범 운행을 통해서 수요가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경춘선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 말씀했던 평내호평이 원래 11시 20분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봉역으로 이제 연장이 된다면 상봉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12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면은 대부분의 이제 지하철과 대중교통들이 다 이제 막차가 끊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봉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상 이제 그 상봉역에서 집으로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봉역 근처가 아닌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전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상봉이나 청량리나 용산에 도착했을 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택시를 이용하던 해서 본인의 이제 하구분의 집까지 귀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차 시간 연장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 써놓은 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써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공약에 대한 하구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와 마찬가지로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세요.
영어교육과 1파학번 유상환입니다. 강제 신문으로 앞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냥 이거 앞선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신문으로 소개를 하면 진짜 신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한다고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제 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수강신청 개선안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수강신청 개선안에 대해서 강대신문제 1282호 3년에 제가 강의매매에 관련해서 기사를 썼었는데요. 강의매매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전공 과목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거의 해결 방안을 조사하고 학사지원과에서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 다른 교수님들 또 타 학교의 타 대학의 사례를 들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봤으나 전공 과목을 실질적으로 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수님들의 수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 강사를 많이 초청할 경우 학교의 그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이 또한 매우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전공을 증설하는 방향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입장을 표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을 저희가 9월달에 조사했을 때는 그래서 학교 측의 입장은 전공 방안 증설하는 것은 되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실행하기는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다. 대신에 증원을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해결 방안을 들었었는데 그럼 전공 어찌됐든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전공 증설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관련해서 기호 2번 오픈팀에게도 질문이 있는데요. 앞서 마찬가지로 저희 이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강의매매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 수강 신청 때 수강 신청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는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본인 인증과 같은 걸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강의 판매를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고 찾아서 인터뷰를 했었고 판매를 산 사람들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 정도로는 크게 제약이 받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후보님들한테 모두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하셔도 네, 기호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하고 증설이 좀 어렵다는 부분에서 일단 답변 드리자면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전공 과목 증설에 대한 부분은 워낙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정말 문제가 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당장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당장 새로운 교수님 모셔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시간 강사분들을 일단은 대체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신임 교수님을 모셔오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등급이 내려가는 부분이 그 부분에 그 몇 년간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긴 하겠지만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주인이 교육이 주 목적인 학교에서 수강권을 침해를 당하고 심지어 졸업까지도 억지로 유도가 되는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당위성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교학협의회 안건으로 이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습니다.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셨고 학사지원과랑 교영대 학장님께서 미팅을 진행하라고 일단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총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충분히 이 증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예비 수강 신청에 있어서 본인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2학기에 실행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은 주 원인이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들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먼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원대 홈페이지 Q&A에서 수강 신청 매매나 수강 신청 매매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행위라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 매매에 대해서 보통 강원대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이트들을 주체로 해서 단속 강화를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그 단속 강화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단속 강화가 원래 학교의 강의매매 같은 경우는 제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적사항이기에 그래서 이거에서 엄중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평소 꼬리표를 달고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 강화가 무조건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에 혹시 추가적인 답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본 수강 신청 기간에도 본인 인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선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버의 문제도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반발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에 있어서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확실한 그런 본인 인증의 체계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성분한테 마지막 질문은 어떤 시험 기간 공약집을 읽다 보면 시험 기간에 기숙사 통금을 폐지한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 고등학교 예시를 들으면 사실 크기가 많이 다르고 상황도 많이 다르기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고등학교가 정교생 기숙사 고등학교였고 저 역시 학생회장 출마를 했을 때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똑같이 학생들에게 고민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연관시켜서 지어보자면 그때 당시에서 학생들을 모아두고 한 정교생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새벽에 들어오고 통금 시간을 폐지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잠을 자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역시 방해가 된다는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등학교 때 같은 룸메를 희망사항을 원하는 룸메들끼리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대학교는 사실상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건 해결 방안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소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룸메이트가 들어갈 때 소음을 말씀하신 새벽에 거예요. 자고 있는데 들어오면 깨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면 분명히 자고 있어서 깰 경우에는 갈등상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만 생각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룸메이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룸메이트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은 다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고, 그런 문제점도 분명 존재를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엄청난 저희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금이 없어진다는 게 것이 그건 뿐만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 통금이 없어지면은 저희는 또 사고도 이렇게 덜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금에 걸렸을 때 밖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풍경 같은 오늘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전에 룸메이트들 간의 그거는 예의이고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막아보겠다, 어떻게든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그러면 통금을 없앨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금 새벽 2시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하는 카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원권을 끊는 북카페, 스터디 카페, 그다음 강의실 정도가 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영어교육과 수업이고 영어교육과에서 밤새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도서관이면 2시에서 받고 학교에서 배정되어 있는 시험 기간은 겹쳤는데 학과에서는 배정되어 있는 강의실이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못해서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통금을 늘린다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날 건데 그 장소에 대해서 혹시 더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도서관을 새벽 5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 예시를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마음으로 일단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은 일단 24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과 독서실이 현재 제법 잘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주위의 상황을 봤을 때 독서실이 부족한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과 입상학번 주영입니다. 두 후보분들께 각각 질문 한 가지씩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공약집을 보니까 실험실 인권 개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이제 통학 때도 이런 이제 설문조사 같은 실험실 인권 개선에 대한 공약 저희 2번 죄송합니다. 그 실험실 인권 개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 이제 저희도 이런 인권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해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실험실에서 직접 이제 학생처에 가가지고 이런 걸 문의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설문지에 대해서는 제가 실험실 학생인권 팀프팀에 있을 때 만들었던 설문지입니다. 각 실험실이 있는 단과운영위원회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설문을 조사했었고요. 그 설문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결과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설문조사 참여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내년에 대학원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더 큰 규모의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학과에 계시는 실험실 문제로 인해서 면담도 실시를 했었고 또 공문도 발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신문사나 뭐 뉴스에 기재를 하는 방법이나 또 교학협의회 더 큰 안건으로 상정해서 실험실 학생인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네. 공약 중에 스케일 복사 코팅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익이 어떻게 보면 생활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또 같이 찾아가는 이게 조율이 안 되면은 그 학생의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협동조합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갖는 것이 아닌 그 업체가 갖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후보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학우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3차 토론회 때도 진행될 예정이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의 토론회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12시에 크릭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장단을 뽑는 선거인 만큼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제2차 공개토론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